제가 내일 아침 일찍 아산 병원에 가거든요. 일주일 전에 피 검사를 했어요. 종양지수인가? 종양지표? 뭐 이런 거를 보기 위한 피 검사였는데, 많이 떨려요, 지금. 수치가 높으면, 지금 이제 제가 어떤 진단을 받았냐면, 거대 난소 종양 진단을 받은 상태예요. 20cm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월 말쯤부터 제가 이제 복부가 빵빵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이 제가 기억이 나요. 깜보리 들고 산책을 하는데 저녁 먹고 배가 빵빵해서 이게 생리 전이어서 그런 건지 저녁밥을 먹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이제 그때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유산균을 막 먹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유산균 먹으면 원래 이런가? 뭐 이렇게 부글부글 끓나? 그래서 이렇게 가스가 찬 것처럼 이런 기분인가? 뭐 이런 세 가지였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약을 안 먹고 있어서 요즘 수영도 못하고 집에서만 뭐 이러고 사니까 다시 뱃살이 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5월 말쯤부터 이제. 그런데 아프진 않았어요. 저는 딸 둘 날 동안 배가 빵빵하게 이렇게 임산부였을 때도 아이 낳을 때까지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것처럼 활발했는데도 전혀 그렇게 뭐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상하다 생각한 건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니까 한 5, 6시에 일어나면 아무리 저녁을 먹고 잤어도 배가 홀쑥하잖아요. 홀쭉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른쪽 아랫배가 무슨 축구공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볼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중앙으로 좀 볼록하면 뭐 똥배라든지 뭐 내가 근육이 생겼나? 뭐 이렇게 좀 딱딱했거든요. 탱탱? 팽창? 뭐 이런 정도 느낌? 그래서 네이버를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왼쪽 아랫배는 뭐 맹장 얘기가 있던데 오른쪽 아랫배는 별로 없는 거예요. 임산부들이 올린 글이 전부였어요. 뭐 이게 태동인가요? 뭐 아이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임산부들의 배가 이제 오른쪽으로 더 볼록하나 봐요. 그런 글이 많이 올라와서 웬만한 이렇게 모르는 거는 네이버로 저는 거의 해결했거든요. 검색을 되게 잘해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뭐 그때 제가 검색한 검색어가 이거예요. 유산균 부작용, 유산균 뭐 오른쪽 아랫배 복부 팽창 뭐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구석에 유산균 부작용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아랫배가 빵빵한 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먼저 유산균 먹고 뭐 이래요, 복부가 막 팽창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답변에 저도 그래요, 나하고 어떻게 뭐 증상이 똑같네요 해서 저도 또 저도 요즘 그래요 뭐 이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젠 부작용 아니면 명현현상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부작용, 그러니까 유산균 먹고 이제 몸이 받아들이는 뭐 나아지는 무슨 현상 중에 길게는 한두 달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5월 말이고 제가 막 이제 왜 이러지 6월 한 중순쯤에 한 2달 정도면 넉넉 잡고 뭐 없어지겠지, 아프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너무 이상해서 이제 제가 원피스를 여름에 이제 여름 원피스가 꽤 많은데 여름 원피스를 입기에는 조금 임산부 한 3, 4개월? 그러니까 기존의 내 똥배, 예전에 살쪘을 때 내 똥배보다 더 볼록한 거예요. 볼록해서 원피스를 통 못
입었어요. 이런 박스티에다가 이제 바지를 입었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불편한 거예요. 아프진 않지만 그 볼록한 오른쪽 축구공처럼 들어있는 그 배가 이제 원피스를 못 입어서 불편하고 2달을 기다리기로 하긴 했는데, 근데 6월 그때 한 20일인가 언제쯤 친정 어머니 생신이어서 친정에 갔다가 이제 셋째 언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셋째 언니가 예전에 아주 몇 년 전에 그 자궁근종으로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까지 뭐 자궁, 난소 이쪽은 전혀 산부인과 쪽으로는 의심을 안 한 상태여서 그냥 검색해도 안 나오고 딱히 없으니까 언니한테, 언니 예전에 그거 수술할 때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이제 언니는 아랫배에 뭐가 만져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만져졌는데 했더니 그냥 이게 동글동글한 게 만져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니, 근데 난 요즘 오른쪽 아랫배 아주 축구공처럼 볼록하다 이랬더니 야 그러면 아니야 막 이랬어요. 그게 크기가 뭐 계란 뭐 진짜 동글동글하게 조그맣지 무슨 축구공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럼 그쪽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장에 상처가 났나? 안 먹던 유산균을 먹어서? 그리고 나아지고 있나? 뭐 여러 가지? 가스가 찼나? 하여튼 장 쪽으로. 근데 아프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뭐 명상하고 무슨 뭐 이렇게 막 지난번 영상 찍었던 그때도 이제 배는 볼록한데 뭐 불편함은 하나도 없이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는 물어봤어요. 지인들한테. 요즘 내 배 이상해. 내 배 만져봐. 이제 만져보고, 왜 이렇게 딱딱해? 뭐, 왜 이렇게 볼록해? 뭐, 이렇게.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이제 요즘 코로나로 못 만나는 그 삼총사 친구들한테도 제가 6월 초에, 야, 요즘 내 배 이상해. 근데 문제는 요즘 친구나, 이제 그 친구들이나, 나나, 이제 5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무조건 갱년기 아니야? 폐경이 오려고 뭐 미리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탓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증상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친구들한테 야 요즘 내 배가 이상해. 뭐 폐경이 오기 전에 이런가? 엄청 빵빵해. 뭐 그랬더니 뭐 또 한 명이 야 너 변비야. 뭐. 내가 이제 끝에 또 유산균 먹어서 그런가? 뭐 이렇게 결론은 또 친구는 뭐 매실액을 먹어봐. 그러다가 이제 2달을 버틸 참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명상 찍고 다음날 이제 아이들 수업을 하고 그날은 이제 수업이 일찍 끝났어요. 갑자기 2달 기다리다가 이거 여름 다 가는 거 아니야? 저 원피스 빨리 입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아니 그 병원 가서 약 지어 먹으면 금방 나을 걸 내가 지금 2달을 왜 버티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동네 내과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봤어요. 복부 초음파. 근데 의사가 이 장 쪽 위에 부분을 막 초음파로 보더니 제가 유산균 얘기를 했어요. 유산균 부작용에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긴 들었거든요. 유산균 때문인 것 같아요. 혼자 막 떠들었어요. 했더니 절대 유산균 때문은 아니래요. 그리고 이거 난소 쪽인데 장 쪽 아닌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내과였잖아요. 근데 옆에 산부인과를 그냥 보내주지. 그러면 이제 더 자세한 걸 빨리 알 수 있었는데 내일 아침에 아침 먹지 말고 와서 CT를 찍으라는 거예요. CT를 찍으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근데 그때 초음파상으로 시커먼 길쭉한 시커먼 게 아주 컸어요. 그러면서 엄청 크네. 뭐 여기 화면으로 다 안 잡힐 정도네. 뭐 이렇게 의사가 혼잣말을 하는데 겁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갔죠. 가서 이제 CT를 처음으로 난생 처음 조영제라는 걸 맞고 CT를 촬영했어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30분을 기다렸는데 그 병원은 이 영상을 보는 전문가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오후나 돼야 그분이 보고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 집에 와서 수업을 했죠. 오후가 됐어요.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내가 전화했어요.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난소에 그 물혹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그 20cm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조금 더 큰 구리 쪽에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하면 될 거라는 거죠.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대요. 수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네이버 또 검색했는데 복수가 차는 경우랑 물혹인 경우가 있는 건데 복수는 이렇게 난소 쪽은 너무 조용하게 있다가 아프지도 않대요. 난소암도 그렇고 난소 종양도 그렇고 복부에 만져질 정도면 진짜 이제 그제서야 알고 가면 난소암인 경우는 복수가 찰 수 있다고 하고 저도 이제 종양이라는 말은 거기서 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시커먼 그 화면 내 눈에는 시커멓게 보였는데 그게 이제 복수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랬더니 복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난소 난종이라고 불리는 거래요.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왜냐면 산부인과 의사였다면 이런 경우는 좀 큰 편이지만 어떤 식으로 수술한다면 이렇게 작은 병원이어도 큰 병원 보내기 전에 이렇게 조금 정보라도 그런 쪽으로 알려줄 텐데 자기는 막 물어보려고 했죠. 혹시 크진 않을까요? 막 이렇게. 그랬더니 여긴 내과라서 그쪽으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고 화도 났어요. 그 의사한테. 그러면 어제 초음파 볼 때 산부인과 옆에 있는데 거기를 가라고 할 것이지. 진짜 환자 마음을 정말 모르는 의사구나. 근데 이제 제가 그 초음파 찍고 바로 이제 그 병원이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종합검진 해주고 막 하는 그런 병원이었기 때문에 예약한 게 다음 주 월요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산에 갔죠. 월요일 아침 일찍. 지난주죠. 갔더니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갑상선으로도 큰 병원 갔을 때 그 외부에서 영상자료 제출하고 가져온 영상자료 제출하고 의사 면담 10분도 안 하고 다음으로 이렇게 또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세친검사하러 갔는데 세친검사 날짜는 또 다음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영상자료 입력하고 의사를 만나고 잠깐 진료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꽤 큰데 불편했을 텐데 그래서 무거워요. 이제 알고 나니까 더 무거워요. 이렇게 말은 했어요, 의사한테. 그랬더니 의사 말이 일단은 이제 피검사 하고 가라. 다음 주에 와라. 피검사는 일주일 걸린다. 다른 얘기는 더 이상 들은 게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냐 이런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내일 피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수치가 높으면 이제 암세포가 내 몸에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요. 어떤 채널에서는 제가 또 유튜브 채널을 봤거든요. 그 종양 지표를 그게 완벽한 게 아니라 크게 신뢰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좀 마음이 놓이게 정말 지수가 낮아서 그냥 무록으로만 수술했으면 하고 바랬어요. 내일 어떤 결과를 들을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일이 있기 전에 명상이며 마음 공부는 미리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해왔다는 게 다행이었고, 명상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시작했던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마음 공부랑 명상이에요. 제가 항상 예전부터 그 인간 삶의 희노애락에 너무 휩쓸리는 것에 좀 뭐라 할까, 결국 이런 식으로 기쁜 일 생기면 웃다가 슬픈 일 생기면 좌절했다가 한참도 모르는 인생에서 이렇게 휩쓸리다가 살다 죽는 건가, 이런 그런 궁금증, 이런 게 있었어요. 방법 없나? 난 평온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 인생에 별일이 안 생겨서 그냥 평온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생기는 어떤 일만큼 나한테도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온갖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좀 잘 살 수는 없을까. 평온하게. 제가 가장 큰 성공은 평온이란, 그거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명상이며 마음 공부를 평온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또 막 그런 채널, 요즘 TV도 안 보고 그런 것만 또 막 찾아보는데, 어디서 이러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 자기 영혼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한다는데 또 와닿더라고요. 제가 요즘 김상훈 작가님의 관찰자 시점으로 자기를 보는 것,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는데, 깜보리랑 이렇게 우리 동네를 이렇게 산책할 때 드론을 띄워서 먼 상공에서 나와 깜보리를 바라보는 걸로 이제 관찰자로 이제 바라보는 걸 자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눈 뜨고도 명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마음에 감사와 사랑이, 뭐랄까, 내 마음이 여기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와 사랑이 요만큼인데, 관찰자로 이렇게 멀리서 나를 바라보면 이 마음이 크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그 공간만큼, 내가 멀리서 바라보는 그 위치만큼 마음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사랑이 정말 가득 찼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거든요. 계속 명상은 할 거고. 근데 이제 사실은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해도 내일 지표가 높아서 난소암이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이게 20cm 거대 종양이란 얘기 듣고 너무 놀랐을 때는 그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랬거든요. 아니, 갑상선암이라고 해서 놀랬는데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또 이 아랫배에 또 거대한 난소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아니, 하나님은, 아니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으로 생각되나? 아니 물론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실 건 아는데, 아니 내가 갑상선암 수술만 하고 그럼 괜찮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했다고 해서 또 내 감사를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나, 이런 얼토당토 않은 생각도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소설을 썼다 지웠다 했어요. 아주 비극적인 소설부터 또 아주 희극적인 소설로 끝맺음하는 것까지 그런 소설까지 썼다 지웠다를 명상과 마음 공부를 하는 중간중간 했답니다. 그리고 웃기지만 또 이제 유튜브에서 본 건데, 영화 제목은 떠오르지 않지만 어떤 여자가 시험부를 선고받고 6개월 시험부를 선고받고 자기 아이들한테 매년, 아이들이 그때 어렸던 것 같은데 20살 때까지 생일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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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영상을 찍어서 이제 담당했던 의사한테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좀 보내달라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민진이 연수가 한 50 될 때까지는 엄마의 어떤 조언이 필요할 테니까 50 될 때까지는 어떤 해주고 싶은 말 영상을 찍어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러다가 또 초기에 이제 동네 아줌마하고 콩 까면서 떠들다가 한 얘기인데,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 그 선생님한테 제가 한 얘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야, 제가 만약에 조선시대 아니면 후 일제강점기 아니면 한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한 5, 60년? 한 70년? 70년? 아니 80년대에만 그때 내가 태어났다면 아마 이 나이에 아랫배가 볼록 임산부처럼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임신했냐고 이런 얘기나 듣고 임신 아니라고 뱃살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살다가 콩밥 매다가 이게 파열돼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2020년에 50대를 보내니 CT 찍고 뭐 찍고 해서 다 무엇인지 밝혀낼 것이고 어떤 치료를 할 거니까 지금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시절에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러면서 웃었던 적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저 조금 전에 깜보리하고 산책할 때도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이 아랫배가 불룩해지는 거 이유도 모른 채 콩밥 매다가 픽 쓰러져서 그냥 손도 못 쓰고 죽었을 수도 있는데 다행이다 이 생각이 온갖 5만 가지 생각 일주일 동안 그 생각 끝에 그래도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웃긴 게 뭐냐면 제가 2달 동안 이제 이 유산균 무작위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겠다 아프지도 않으니까 하고 하는 동안 제가 사실은 이게 똥배이거나 뭐 장에 가스가 차서 유산균 어쩌고저쩌고 해도 제가 외부에서 좀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고 나서 제가 막 유튜브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똥배 폭파 운동 그거 제가 이제 저장해놨고 그리고 있어요. 저주파라고 해서 이렇게 끈끈이 같이 뱃살에 붙이고 아랫배 쪽에다 붙이고 찌지직 찌릭찌릭 이렇게 하는 강도 되게 세게 해갖고 막 내 뱃살이 막 이렇게 흔들리게 막 엄청 세게 막 자극 줬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쉬운 거 있잖아요. 2손으로 막 배를 빵빵빵빵 때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 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무록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무록은 가장 위험한 게 파열이라는 거예요. 꼬이거나 여기 안에서 꼬이거나 파열이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달을 기다리는 동안 분명히 병원을 안 갔으면 얘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온갖 것으로 두드리고 막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비록 한 달 지나고 더 빨리 갔으면 물론 더 빨리 결과가 나오고 치료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얘를 파열시키지 않고 중간에 왜 갑자기 병원 가면 약 줄 텐데 그거 먹고 빨리 나는 게 좋을 텐데란 왜 갑자기 그날 그 생각이 들었는지 저는 이걸 수호천사가 도와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감사할 게 많아요. 소천사 감사하고, 소천사께 감사하고, 또 하나는 정말로 제 난소 얼마나 튼튼해요. 지금 뭐 20 곱하기 14, 뭐 깊이가 8.5, 뭐 이렇게 사이즈가 뭐 이렇게 의뢰해서 나왔는데, 길다란히 이렇게 물풍선일 텐데, 제가 온갖 충격을 줬는데도 아주 지금 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튼튼한 걔를 좀 칭찬하고, 여러 가지로 다행인 것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초음파, 그러니까 갑상선도 그렇고 내 난소도 그렇고 이번 연도에 갑자기 이렇게 건강 쪽에 문제가 생긴 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 저는 지금 그것도 좀 계속 뭐랄까, 화두라고 하면 뭐 우습겠지만 계속 그런 게 이렇게 맴돌아요. 이 일로 내가 배워야 되는 게 뭐지? 뭐 이런 거. 어쩌다 보니 제 채널이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겠지만 병상 뭐 이게 되겠어요. 엄청 건강했던 내가 뭐 갑상선 암이 걸렸어요. 거대 난소낭종이래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겸손해야겠어요. 겸손해야겠어요, 사람은. 내일 결과가 어떻더라도 저는 명상과 마음 공부로 잘 버티고 잘 배워서 조금 더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